자, 확률과 통계 처음에 이제 원순열 설명하겠습니다. 원순열은 이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원형의 탁자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원형의 탁자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리가 이렇게 뭐 5개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봐요. 자, 여기에 원형의 탁자에 5명이 앉는 건데, 문제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탁자가 있는 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은 이제 문이 어딘지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이제 동서남북을. 뭐 탁자도 똑같고 의자도 완전히 똑같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하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5명의 사람이 이 5개 자리에 앉는 건데, 이때는 다른 5명이 보통 우리가 줄 세운다 그러면 5팩토리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5명 줄 세운다 그러면. 근데 이 원순열은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제일 처음에 앉는 사람이 5가지가 아니라 1가지란 겁니다. 제일 처음에 앉는 사람이.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앉는 사람이 뭐 이 그림에서처럼 이 밑쪽에 앉았다든지 또는 뭐 위쪽에 앉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못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에 앉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앉을지.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앉는 사람이 이제 1가지입니다. 그러면 처음 앉는 사람이 앉고 나면, 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그 사람의 오른쪽 첫 번째, 뭐 오른쪽 두 번째 이렇게 기준이 잡히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4, 3, 2, 1 이렇게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원순열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n-1 팩토리얼이다. 그러니까 처음을 하나 빼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처음이 1이니까. 보통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n-1 팩토리얼을 원순열이라고 이제 어떤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 앞에 1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앉는 자릿수가 얼마냐? 처음 앉는 자릿수가 얼마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에 이렇게 2명씩 앉는다고 봅시다. 정삼각형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120도씩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겹쳐지죠, 그죠? 겹쳐지죠. 그러니까 얘도 돌리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렸을 때 구분이 안 되면, 그러니까 돌렸을 때 겹쳐지면, 한 바퀴 돌리기 전에 돌다가 겹쳐지면 그거는 다 원순열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돌다가 겹쳐지면, 그죠? 그건 다 원순열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순열이니까 6명이 앉는 거죠. 일단은 5팩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처음에 앉는 사람은 경우가 몇 가지인가? 자, 이쪽은 1가지지만 이쪽은 잘 봅시다. 제일 처음에 앉는 사람의 경우가 몇 가지죠? 예, 이 탁자의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이렇게 2가지가 됩니다. 2가지. 그래서 원순열을 무조건 n-1 팩토리얼이라고 익히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n-1 팩토리얼 해주고, 그죠? 는 할 때 요 앞에 있잖아요, 그죠? 요 앞에 이렇게 1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앞에. 그러니까 1이 바뀔 수 있는 거죠. 1이 아니라 2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요렇게 풀어 나가면 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잘 그려져 있네요. 요거 그대로 이용합시다. 이렇게 여자, 여자, 여자 해서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얘를 하나로 치면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학생이 이웃하니까 얘를 한 명으로 치면 그럼 남학생 5명, 총 6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 6명이 둘러 앉는 거니까 처음 빼서 이제 5 팩토리얼 이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거 3 팩토리얼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 자,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상대방을 먼저 세우고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보면 예전 그 고등수학 하 뒤쪽 편에 보면 그 순열 있죠. 그 부분에서 거의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나왔던 문제가 이번에는 원형의 탁자에 앉는다는 원탁에 앉는다는 그 부분만 바뀐 거예요. 그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남학생을 먼저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이제 훨씬 쉬워요. 보기가. 자, 그럼 남학생을 앉히면 5명이니까 4팩토리얼이죠. 4팩토리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이 들어가는데 봅시다. 여학생이 3명 있는데 첫 번째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가 몇 개입니까? 그죠? 5군데 중에 하나죠. 그죠? 5군데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5. 두 번째 여학생은 4. 세 번째 여학생은 3.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은 아니고 그죠? 아까처럼 약간 모양 다른 겁니다. 자, 돌려서 겹쳐지면 원순열이라고 했어요. 돌려서 겹쳐지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원순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요만큼 돌아가면 이렇게 딱 겹쳐지죠. 그죠? 네, 그럼 원순열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명이죠. 10명이니까 9팩토리얼 이렇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앉는 경우의 수가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두 가지죠.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는다. 오른쪽에 앉는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런 거하고 다 같은 겁니다. 지금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이 이제 두 가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인데, 그죠? 가로 3명, 세로 2명 이렇게 앉았습니다. 자, 요거 180도 돌리면 겹쳐지죠. 그러니까 하여튼 한 바퀴 돌리기 전에 그러니까 겹쳐지면 원순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10명이니까 얘도 9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됩니다. 9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처음 앉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첫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자, 이렇게 됩니다. 짧은 쪽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다음에 긴 쪽에 그죠?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운데냐. 자, 요렇게는 이제 구별되거든요. 그래서 총 5가지 요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도형 색칠입니다. 도형 색칠. 자, 근데 요게 보면 요런 거예요. 가운데는 4가지죠. 그죠? 가운데는 4가지입니다. 근데 요게 돌아가면 구분이 안 됩니다. 요게 반드시 위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돌리면 얘가 위쪽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그래서 가운데는 4개고 그러니까 이거를 원순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돌아가는 바깥의 3개를. 자, 그럼 이제 3개니까 2팩토리얼. 그죠? 이렇게 풉니다. 자, 그리고 몇 개 정도 필요한 문제들 몇 개 정도 조금 더 필요해서 몇 개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예전부터 있던 건데 뭐 염주순열 이런 게 있어요. 염주순열. 이제 스님들 이렇게 염주 돌린다 그러죠. 자, 그러면 목걸이라고도 봐도 됩니다. 목걸이라고. 자,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줄에다가
그 목걸이라고 하죠. 뭐 보통 뭐 염주순열 보통은 다른 책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목걸이라고도 봅시다. 목걸이. 목걸이에 뭐 어떤 모양을 이렇게 끼운다고 생각해봐요. 목걸이에 뭐 반달 모양 그죠? 뭐 원 모양 그죠? 그다음에 세모 모양, 뭐 별 모양, 네모 모양 이렇게 끼운다고 봅시다. 자, 요렇게 끼우는 방법은 몇 가지냐? 몇 가지냐? 이게 원순열 문제구나. 그러면 5개니까 4팩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걸이는 이게 뒤집을 수가 있어요. 아까 뭐 탁자 원탁 같은 거는 뒤집을 수가 없는데 얘는 뒤집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마주보게. 그다음 세모, 그다음 동그라미, 그다음 이렇게 반달 모양. 이렇게 반대로 쌍을 두면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중복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누기 2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누기 2. 요거 염주순열. 그러니까 요거랑 뭐 요런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물놀이 공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놀이 공. 요런 게 이제 좀 더 직관적이죠. 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놀이 공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뭐 요 부분은 흰색이라고 색깔 없다 치고 자, 물놀이 공이 요렇게 자, 이쪽에 4개, 뭐 반대편에 4개, 그러니까 8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8개 구역으로. 자, 여기에 다른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개니까 7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빨주, 노초, 파남 뭐 이렇게 하려면 근데 이제 이게 똑같습니다. 공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역순이 돼 버리죠, 색깔이. 자, 그래서 이것도 나누기 2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물놀이 공이니까 여기가 위라는 보장이 없어요. 공이 막 굴러다니면 이쪽이 위인지 이쪽이 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그럼 반대편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어느 정도 기본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익혀두면 문제 풀이할 때 괜찮습니다. 이제 원순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봅시다. 이거 정확히 원으로 봅시다. 자, 이거 8군데 색칠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색칠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돌아가면 이렇게 겹쳐지죠. 그래서 이거 8군데니까 이제 7팩 한 다음에 자, 봅시다. 제일 처음에 색칠하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렇게 두 가지가 돼요. 이 첨이. 예.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 이제 주사위 문제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 자, 주사위가 있습니다. 자, 주사위에 뭐 색칠하는 법 6가지 아니면 1, 2, 3, 4, 5, 6 적어 넣는 법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거는 자, 이것도 이제 풀이를 어느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색을 칠한다고 봅시다. 아니면 제일 처음에 숫자를 넣는다든가 그러면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제일 처음에. 왜냐하면 내가 여기 색칠했다 치자. 여기가 위라는 보장이 없죠. 왜? 주사위는 막 굴러다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색칠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는 옆으로 색칠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중간에 이제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 많이 이렇게 결정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색칠하냐면 반대편에 색칠합니다. 반대편에. 제일 처음에 색칠한 다음에 반대편에 색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색칠해져 있으면 여기는 남은 5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색칠하면 되죠. 자, 그럼 돌아가면서 색칠하는 건 뭡니까? 원순열이죠. 그죠? 그러니까 4개니까 3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게 30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사위 뭐 색칠하기나 또는 주사위에 숫자 넣는 거 요런 거 정도는 기본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응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위에는 정사각형인데 얘는 이제 정사각형입니다. 자, 얘가 깁니다. 이렇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얘를 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색칠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색칠하는 경우가 여기 정사각형의 색칠하느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색칠이냐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근데 여기서 색칠하는 거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을 2로 하고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자, 먼저 정사각형에 색칠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위에 색칠하는 법, 그러니까 이쪽인지 모르죠, 그죠?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5가지, 반대편 5가지.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요렇게 돌면 3패. 그래서 요거 30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얘를 이제 눕혀 놓은 겁니다. 자, 눕혀놨다고 생각하면 봅시다. 여기 색칠하는 방법. 두 번째죠.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색칠하는 방법. 5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돌아서 색칠해야 되는데, 이때 이 도는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색칠이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다시 원순열이 적용됩니다. 3패 간 다음에, 그죠? 처음에 색칠하는 게 짧은 쪽에서 색칠하느냐, 긴 쪽에서 색칠하느냐. 이게 회전할 때 지금 색칠하는 건데, 요게 두 가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60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 합쳐서 90까지 이렇게 됩니다. 90까지. 그러니까 30까지, 60까지, 90까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다 다를 경우,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이제 다 다를 경우입니다. 이게 다 다를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 되는데, 자, 요 밑에 이 과정이 있죠, 이 과정. 그죠? 이 과정이 3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위로 두는 경우, 그죠? 또는 앞면을 위로 두는 경우, 그 다음에 옆면을 위로 두는 경우, 다 따로 됩니다. 3가지입니다. 그 3가지에서 각각 60까지, 60까지, 60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60까지가 3개니까 이제 18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 정도 문제 익혀두면 원순열 푸는데 좀 괜찮을 거예요.